안녕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신미정입니다. 최근 이 P2P 투자에 대한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P2P 투자란 플랫폼을 통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과 또 돈을 투자하고 싶은 사람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중수익 중위험 상품으로 만약 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걱정이 되신다면 저희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와 함께 투자에 대한 안정성까지 꼼꼼하게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 그 세 번째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부동산 P2P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들, 알아야 할 사항들 팁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P2P에 대한 공부 확실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텐데요.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걸쳐서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 특집으로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P2P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방송 이 전문가분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로펀딩 최수석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수석 부대표님, 저희가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검증법 총 3회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네. 어제 그리고 지난주의 내용 살짝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혹시 두 번의 기회를 놓치신 분은 오늘 마지막 회만 잘 보셔도 거의 90% 이상은 습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군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러면은 부동산 P2P 상품 채권 보전 사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P2P 채권 보전 확인 방법 요 내용인데요.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P2P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되죠. 그러면 P2P 회사에서 그거를 투자 상품화 시켜서 투자자분들한테 투자 상품으로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P2P에 투자하신 분들의 자금이 이자와 원금이 온전하게 만기에 정확히 제대로 다 상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만기 전에 상환돼도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2P 금융사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원금과 이자를 온전하게 잘 보존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으로서 이제 채권 보존이라는 그러한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P2P 연계대부업체들, P2P 회사의 100%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들이 부동산 관련 대출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NPL 대출, PF 대출, 준공자금 대출, 브릿지 대출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출이 문제없이 잘 끝나야 되겠죠. 그러한 채권 보존의 방법으로서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근저당권 설정. 그리고 두 번째, 신탁을 통한 우선수익권 설정. 그리고 오늘 또 주로 말씀드리게 될 질권과 근질권 설정.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방송만 꼼꼼히 잘 체크를 해주신다면 설마 지난 방송을 놓치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좀 완벽하게 숙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내가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을 때 채권 보전을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근저당권, 두 번째는 우선수익권, 그리고 세 번째가 질권과 근질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는 저희가 이미 배웠고요. 오늘은 아마 질권과 근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으신데 일단 근저당권 확인하는 방법 6
6가지 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니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네. 싶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네. 짚어주시죠. 예,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예, 근저당권을 먼저 확인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라고 일컬어지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 또는 열람을 하시려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네. 이쪽을 들어가셔가지고 간편하게 어디서나 열람 또는 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등기부 등본을 이제 발급 받으셔가지고 어떤 걸 확인할 것인가 여기서 6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지한 플랫폼에서 공지한 주소의 부동산에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 네. 그걸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해당 P2P 금융사가 대부업체 명의로 해당 P2P 회사의 100% 자회사인 대부업체 명의로 근저당권이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가. 네. 그리고 세 번째 플랫폼에 공지한 내용들 그 내용 그대로 채권 최고액 예를 들어서 10억을 우리가 담보 설정하겠습니다 하면은 그 10억이 정확히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해당 근저당권에 공지한 순위로 제대로 돼 있는지 1순위인지 2순위인지 그 순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순위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플랫폼에서 게시할 때 선순위 대출이 있다. 네. 이렇다면은 그 선순위 대출의 금액과 그다음에 또 금융기관 내용이 맞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소 그리고 또 면적 그리고 지목 이런 게 다 맞는지 그래서 진짜인지 네. 혹시 엉뚱한 가짜를 가지고 한 게 아닌지 그럼요. 그 부분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검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저당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가지 정도를 확인하는 게 좋고 일단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충분히 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우선수익권 예, 예. 이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어떤 것들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우선 수익권은 이제 부동산 신탁 회사가 우선 수익권을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저당권이라든가 네. 또는 저 등기소, 등기부 등본 이거를 많이 알고는 계시는데 그렇죠. 부동산 신탁 회사 또는 우선 수익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질권 네. 이런 내용은 아직까지는 이제 범용화돼 있지는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혹시 또 P2P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투자자다. 아, 그런가요?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도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익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전체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P2P 플랫폼에서 제시한 그런 공지한 채권 최고액으로 우선 수익권이 그대로 잘 돼 있는지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한 주소에 신탁 계약이 체결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래서 우선 수익권 설정 자체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 해당 신탁회사 내용하고 처음에 공지한 내용은 딱 맞아야 될 거고요. 네. 세 번째는 해당 P2P 연계대부업체, 그렇죠. P2P 회사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체 명의로 우선 수익권이 잘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네. 해당 우선 수익권이 공지한 순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저당권하고 똑같이 맞네요. 제대로 된 순위가 돼 있는지 순위가 봐야 될 맞는지. 거고요. 예. 그리고 다섯 번째 우선 수익권이 선순위가 있었다. 그러면 선순위가 그대로 표현이 잘 돼 있는지 네. 신탁 원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타 공지한 사항들 플랫폼에서 공지한 내용과 우선 수익권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활용을 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수익권을 확인하는 방법 6가지 역시나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근저당권, 이거는 앞선과는 다르게 네. 인터넷을 통해서는 확인하지 못한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예, 마찬 인터넷을 우리가 등기부 등본은 네,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도 할수 있고.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수익권은 일단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신탁 원부에 대한 번호를 아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렇죠. 등기소에 가셔서 이거를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일단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신탁의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네. 위탁자와 기본적으로 위탁자와 수탁자 수탁자. 그리고 이제 수익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탁의
3당사자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유탁자와 수익자 똑같은 경우가 많고 말이죠.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을 받는 부동산 신탁 회사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이런 담보 신탁을 설정해서 하게 되는데 이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수익자보다도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는 권리, 우선 수익권 증서를 이제 발급받으면서 이제 채권 보존을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신탁이나 신탁 원부에 대한 이렇게 용어는 많이 들어봤어도 낯선 네. 분들을 위해서 신탁에 대한 개념과 종류까지 어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신 네. 기억이 있는데 예. 좀 몇 가지 어떤 예. 것들이 있었는지 짧게 예. 다시 정리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네. 신탁의 종류는 담보 신탁, 그리고 뭐 처분 신탁, 관리 신탁, 국공유지 신탁, 그리고 분양관리 신탁, 여러 가지 차입형 토지 신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네, 말이죠. 그렇네요. 부동산 쪽을 좀 공부하시려는 분들은 신탁에 대한 내용을 많이 공부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보통 이제 네. P2P에서 많이 다루는 쪽은 일단 담보 신탁이 많습니다. 담보 신탁은 주로 대부분 이제 근저당권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양관리 신탁은 아파트라든가 또는 상가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이러한 분양 물건에 대해서 분양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탁회사와 이런 분양관리 신탁을 맺고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게 분양관리 신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관리형 토지 신탁, 신탁회사가 사업을 총괄 관리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관리형 토지 신탁. 물론 이제 관리형 토지 신탁은 개발 사업비 자체의 차입 주체는 맞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유탁자가 맡게 되는 거죠. 대신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발 신탁, 뭐 개탁 또는 토지 신탁, 분양형 토지 신탁 또는 차입형 토지 신탁 등의 용어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신탁회사가 사업주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신탁회사가 맡아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이제 개발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현재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신탁의 구조와 개념까지 자세히 알고 있었나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신탁의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신탁 원부를 통해서 이 우선 수익권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직접 등기소에 뭐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신탁 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가시면 됩니다, 그냥요. 그리고 또는 인터넷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등기소에 가시는 게 훨씬 싸겠죠. 그렇죠, 수수료가 있군요. 근데 등기소 가시면 이제 1,700원으로 가지고 발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2P 업체가 채권 보존 방법으로 신탁 계약 후 우선 수익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공시됐을 경우에는 이제 신탁 원부에 반드시 이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탁 원부를 통해서 우선 수익권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신탁 사항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수익권과 우선 수익권의 개념이 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수익권 뭔가 좀 기분 좋은 수익을 받는 권리, 뭐 좋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수익권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그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을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익권보다 우선해서 먼저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겠죠. 좀 뭔가 더 채권 보존이 확실한 거죠, 이쪽은요. 그래서 우선 수익권. 우선 수익권. 그래서 대부분 이제 P2P 쪽에서 P2P 회사가 대출을 하면서 신탁의 수익권을 담는다는 것은 이제 우선 수익권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권자보다도 우선하여 신탁의 수익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이제 우선 수익권이라고 일컫는 거죠. 네, 수익권과 우선 수익권의 개념까지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탁 원부를 내가 발급을 받았어요. 뭐 1,700원을 내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발급을 받긴 했는데 이거 봐도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탁 원부를 발급받으려고 하면은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에 보면 갑구에 소유권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담보 신탁이라든가 분양관리 신탁, 관리형토지 신탁, 개발 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형식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형식적인 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수탁자가 무궁화 신탁이라는 회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 신탁 원부 제2018-284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번호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이 번호를 들고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이제 신탁 원부 발급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등기소에 가시면은 다른 지역 부동산의 신탁 원부도 이제 발급받을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친절한 나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다 해주시고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그 실제 화면을 통해서 네. 이런 그림으로 우선 수익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관리형 토지 신탁 계약서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네. 읽으면 될까요? 예, 관리형 토지 신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네. 관리형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가 전체 사업을 관리를 한 겁니다. 건축주 명의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위탁자와 그리고 수탁자 그리고 1순위 우선수익자 이게 헬로펀딩의 헬로크라우드 대부라는 그런 P2P 연계 대부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순위와 1순위 우선수익자라고 돼 있고 거기에 네. 우선수익 한도 금액이 대출 금액 저희들이 24억 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150%인 36억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면 투자자분들께서 마음이 놓인다. 내가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렇게 채권 보존을 해놨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근저당권과 우선수익권에 이어서 오늘 네. 드디어 질권과 근질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본격적으로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권과 근질권 어떤 것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예. 유사한 내용인데요. 질권하고 근질권은 주로 여기서 우리가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또는 우선수익권에 대한 근질권 이런 형태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초자산, 근저당권이라든가 또는 우선수익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로 이제 파생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질권 및 근질권으로 채권 보존을 하는 그런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분들께서는 마찬가지로 6가지를 또 잘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지한 주소 부동산에 제대로 설정이 돼 있는지. 기본이죠. 예. 그리고 해당 P2P 업체 명의로 질권이 설정이 돼 있는지. 네. 이것도 중요하죠. 연계대부업체 명의로 말이죠. 그럼요. 그리고 P2P사에서 모집하여 공지한 채권 최고역으로 정확하게 질권이 설정돼 있는지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해당 질권이 공지한 순위로 제대로 돼 있는가 순위가 말이죠. 네. 그리고 질권을 설정한 채권이 공지 내용의 순위가 맞는지 그리고 기타 공지한 사항들 주소라든가 또는 면적, 지목 등이 제대로 맞는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질권과 근질권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네. 사실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질권과 근질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개념부터 살짝 예.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질권과 근질권의 그 차이는요. 네. 우리가 근저당권하고 저당권하고 그 차이처럼 유사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질권이란 것은 민법상 담보물권의 하나입니다. 담보물권은 3가지가 있는데 크게 봤을 때 유치권과 질권 그리고 근저당권이 있겠습니다. 저당권이요. 그런데 근질권이란 것은 여기서 장래의 결산기를 정해서 일정한 한도에까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그런 형태를 우리가 근질권이다. 네. 그래서 질권에서 약간 파생된 개념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예. 확인 방법을 이어서 살펴볼 텐데 예.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부 질권은 네.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받았을 때 보시면은 네.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은 소유권은 갑구에 나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을구가 소유권 이해의 권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구에 보면은 근저당권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렇네요. 근저당권에 기초한 질권, 근저당권부 질권이라고 용어를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다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보통 근저당권 번호가 4번이다. 순위 번호가. 그러면 4번에 이어서 4-4, 4-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근저당권부 질권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담보물 주소지를 확인하신 후에 네.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직접 발급을 받아서 수익권의 질권이나 근질권이 네. 잘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 신탁 계약성에 네. 이 수익권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네. 신탁 원부에 뭐 자세하게 기재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어떤 부분은 꼭 체크해라. 예. 이것만은 좀 체크해주라. 예. 좀 팁을 좀 주시죠. 예. 정상적으로 네. 모든 것을 제대로 채권 보존을 하려면은 수익권에 대한 질권도 반드시 거기에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신탁회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하고 신탁회사가 수익권에 대한 질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주고 그 내용 증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탁계약서상의 질권 설정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질권 설정 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돼 있는지 신탁회사와 내용이 공지된 내용과 신탁회사 질권 설정 확인서가 일치하는지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부 또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신탁회사에 통보를 안 한 상태에서 네. 하게 되면은 신탁회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신탁회사가 그 모든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될 신탁회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 그렇죠. 정확하게 통보를 해드리고 그리고 신탁회사는 그거를 수익권상에 표시를 해드리고 네. 그래야만이 완전 무결한 그런 근질권이 수익권에 대한 질권 그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이나 발급받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네.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네. 것이 힘인 만큼 신탁 계약상 누락된 네. 내용이 없는지 꼭 확인하시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수석 부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실 때 채권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그 상품 보존법에 대한 네. 얘기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는데요. 좀 실제 사례를 드는 게 아무래도 네. 시청자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심지어는 대출자분들도 보기 편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질권과 근질권 좀 네.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예, 예. 어떤 상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네. 그 근저당권부 질권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의 아파트 상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헬로펀딩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네. 투자 상품 보기에서 보시면은 이쪽에 부동산과 주택담보 그리고 그러네요. 동산 확장 매출 채권 4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주택담보 상품을 먼저 보면은요. 이 해당 상품을 예. 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 예, 정말 예. 다양한 상품들이 올라와 있고 예. 펀딩이 완료된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그중에서 보겠습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네, 성수동 롯데캐슬 102동 아파트 담보대출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상품에 대한 설명이 예. 많이 나와 있네요. 투자자 수익률 11%에 네. 투자 기간 2개월, 모집 금액은 6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네. 상품에 대한 투자 네. 포인트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이 성수동 아파트는 이미 이 건에 대해서는 네. 선순위 대출이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를 잡게 하는 거고요. 총 KB 시세, 네. 국민은행 시세가 일반 매매가가 평균가가 8억 8억 3천이었습니다. 3천. 8억 3천이었는데 최근에 제가 오늘 오면서 다시 조회해봤더니 네. 가격이 또 올라가지고 그런가요? 9억 6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오, 그렇군요. 올랐었는데 이 8억 3천짜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LTV, 론투밸류 레이쇼, 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네. 6억 6,400을 대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대해서 이미 근저당권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거를 저희들이 질권을 잡는 형태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채권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대출 기업의 대주주 연대보증 등을 받아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 근저당권부에 질권을 설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상품의 질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근저당권부를 열어보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증빙 자료로서 올려놨는데요. 이제 근저당권부 설정 계약서 보기라고 저희 플랫폼 헬로펀딩 통해서 곧바로 홈페이지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말이죠. 네.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약간 글씨가 작은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근저당권부 질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등기부등본 보기가 또 나옵니다. 여기 대해서 이게 등기부등본에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자세히 보시면은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질권, 근저당권부 1순위로 해가지고 헬로크라우드 대부가에서 8억 6,320만 원, 150% 6억 6,400에 150%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상품 사례를 통해서 이 질권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근질권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싶은데 저희 상품을 좀 하나 보여주실까요? 45호 상품인데요. 부산 정관 신도시 이제 일신 메디칼 유동화 상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원금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50억을 모집하는 그런 상품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부산 정관 신도시의 일신 메디칼 센터라는 그런 사업을 잘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금을 미리 다른 사업에 좀 쓰기 위해서 수익을 유동화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근질권을 어떻게 얼마나 설정을 한 상품인가요? 전체 50억에 대해서 총 저희들이 50억을 펀딩을 해서 드렸는데 50억에 대해서 150% 75억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 쭉 보시면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역시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글씨가 좀 작아서 그렇습니다만 다 확인할 수 있고요. 근질권이 지금 150% 정도 설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안전장치 업데이트에 보시면은 시행사 수익권에 대한 150% 근질권 설정 사용 내용을 승인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군요. 뿐만 아니라 안전장치로 대출기업의 대표자와 연대보증이나 이 약속업 공증까지 돼 있으니까 근질권을 확인하는 것 외에도 그 밖에 서류상의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권과 근질권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 P2P 상품 채권보전 검증법 총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봤어요. 부동산 P2P 상품 투자하실 때 이것만 알고 넘어가자 간략하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높은 금리라든가 리워드에 너무 이렇게 관심보다는 상품을 제대로 분석하시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요즘은 회사를 잘 분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사를 잘 보시면서 필요하시면 발품을 팔아서 회사를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최수석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